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천만 뉴스 채널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올릴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일 또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리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 또 떡락이냐, 떡상이냐, 아니면 그대로 횡보냐. 제가 볼 때는 약간 하락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하락 방향.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본인만의 내피셜이고, 아직까지 외인들은 매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팔고 보자, 떠나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주식 투자한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증권가도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보니까 2540에서 2670을 보는 것 같아요. 267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고, 미국하고 그 중국 그 경제 지표가 국내 증시에 그 단기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단기 불확실성을 키우고 그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7일에서 11일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 1.06% 이제 상승을 했어요. 해가지고 2596.91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니까 또 코스닥도 0.26% 올라서 770.98로 거래를 마쳤다. 770.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832억, 기관애들은 2,822억 정도 순매도를 한 거죠. 반면에 개인들은 9,841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9,841억 정도. NH투자증권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8일이죠. 발표한 올 3, 4분기 잠정 실적의 시장 예상치 하회에 주가 하락을 이제 지속을 했는데, 주요 고객사에 대한 HBM 공급 지연이 확인된 점, HBM 이 공급 지연이 확인된 점도 투심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G2 경기지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G2 미국, 중국 경기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신한투자에서도 그러네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11월 그 금리 동결 그 예상이 확대되는 등 경기 우려는 일단 진정이 됐다.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오는 18일에 발표될 그 3, 4분기 GDP하고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지난달 24일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후에 국내 수익률 상위 업종 비철, 목재, 철강, 화학 이쪽으로 중국향이죠. 중국향 경기 민감주가 포진된 점은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특히 화학의 경우 보니까 중국 경기 부진과 맞물려서 주가 바닥권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이 지속될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대신 증권에서도 중국 실물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9월 말에 발표됐던 정책이 당장 지표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연간 GDP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죠. 고군분투 중인 중국 정부 의지에 그런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G2의 경제지표 확인 과정에서 단기 불확실성 유입 시에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는 거죠. 실적 대비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기계업종, 이런 대표 성장주인 2차전지, 인터넷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지속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18일 테슬라 실적 발표에 관심이 뭐예요? 테슬라 3, 4분기 실적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최근에 전기차 일시적인 수요 침체 영향에서 벗어나가지고 로봇과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가 모멘트를 만들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로봇택시 봤죠? 여러분 봤는데 이게 뭐 구체적인 게 없어. 언제 뭐 만들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내용이 없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8% 정도 빠졌나? 폭락을 했습니다. 하여튼 골 때립니다. 테슬라. 외국인 실망 매물이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이제 증시 부진의 터널이 현재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증시 부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금요일 날 0.68% 올랐죠. 59,300원에 거래 마쳤는데 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이지만은 최근에 하락세가 커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해요. 그 삼성의 주가는 지난 10일이죠. 2.32% 하락해서 58,900원에 거래를 했죠. 52주 신저가를 계속 쓴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52주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삼성의 주가가 58,000원대에 거래된 것은 지난해 1월 5일 이후로 1년 9개월 만입니다. 1년 9개월 만인데 하반기 거래일인 지난 7월 11일 장중 고점과 비교를 하니까 단 3개월 만에 하락폭은 33.67%에 달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삼성의 주식을 총 6조 7,500억 정도 팔았고 일별로는 지난 9월 3일 이후로 이날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23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53.3%로 장기 평균 51.9%를 상회하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논쟁이 격화되고 삼성의 그 산업 지배력 약화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심화에 삼중고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당분간 중립이하의 경로를 따를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의 주가 부진이 국내 증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빠지니까요. 통상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내 증시는 그 G2의 경기 기대에도 힘을 받지 못하네요. 코스피는 최근 3거래일 연속 26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 연초 이후로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는 거죠. 올해 국내 증시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25%입니다. 25%. 즉 시총 비중을 감안하니까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 보험만 됐어도 이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수익률은 피할 수 있었던 셈이죠. 대형주 지수인 코스피 200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8월 초 급락 이후 완만한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고 또 코스피 전체를 확장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국내 증시 부진에서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 삼성이 애물단지다 그런 겁니다. 삼성이 그 주가가 이미 역사적인 바닥권에 도달했다 그렇게 입을 모으는데 삼성의 12개월 그 PBR이 1배예요. 1배. 와, 1배로 밴드 하단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년 디램 캐파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은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삼성전자 아직도 상태가 안 좋다. 하지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 거의 역사적인 바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나중에 천만전자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